도시계획. 우리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절차까지만 배우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누가 수리권자고 누가 승인권자고 어쩌한 절차를 통해서 이 계획이 만들어지는가까지만 배우면 더 이상 이 내용은 언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랑 관련이 없는 비구속적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마찬가지로 도시군관리계획은 입안권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결정권자가 누구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가 똑같이 절차까지 배웁니다. 플러스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있긴 있지만은 뭐 나온 적도 없고 뭐 깊이 있게 안 봅니다. 관계없으니까. 그런데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체적인 집행계획이고 우리 국민이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까지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먼저 그러면 자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을 잠깐 먼저 보시면 도시군관리계획 자 첫 번째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배울 건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수립 승인이죠. 얘는 뭐죠? 입안.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을 해서 지정해도 좋다고 결정이 나면 그때 가서 지정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용도구역은 별도로 되어 있죠. 별도로 개발제한구역 따라해봐요.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자 따라합니다. 시가화주동구역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다 같이 시작. 도시자연공원구역. 한 번 더 시작.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런 얘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죠. 이것이 이제 거기 쌍가루 2번이고요. 세 번째. 자, 기반 시설을 얘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죠. 이 기반시설은 앞으로 배울 겁니다. 이제 53개가 있어요. 기반시설이 도로 등등. 네 번째 거기 나오죠. 그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국토법이 끝나면 두 번째로 배우는 법률이 개발법이죠. 개발법에서 배우는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률인 정비법에서 배우는 사업이 정비사업이죠. 여러한 계획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계획과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다. 자, 이 중에서 개, 시, 수, 도, 입. 따라해요. 개, 시, 수, 도, 입. 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 용도, 구역이 뭐라고요? 개, 시, 수, 도, 입. 용도, 구역입니다. 자, 따라해요. 개, 시, 수, 도, 입. 개, 시, 수, 도, 입. 용도, 구역이면 2번에다가 그냥 개, 시, 수, 도, 입을 같이 넣지 왜 따로 했느냐. 그죠? 여기 이제 계획까지 있기 때문에 따로 한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 개, 시, 수, 도는 개발하지 마라. 아시겠죠? 개발하지 마라. 얘는 뭐요? 개발해라. 달라요, 뜻이. 그 입지에 규제를 좀 완화시킬 테니까 들어와서 제발 부탁이니까 개발 좀 해라. 성질이 달라요. 아시겠죠? 개, 시, 수도 개발하면은 안 돼요. 입은 개발 좀 해주세요. 완화시켜 줄게요. 그 뜻입니다. 하지만 얘는 올해 2019년도 12월 31일자가 되면 즉 2020년 1월 1일 되는 순간 얘는 뭐가 돼요? 자동 폐기돼. 폐기.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올해까지만 한시적인 법률입니다. 그래서 별로 안 할 겁니다. 안 할 것이고 작년에 시험 나왔기 때문에 물론 올해는 뭐 지정권자가 누구인 정도만 알고 하지 않다가 시험장 가기 전에 몇 개만 보자. 왜?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이거 잘 안 할 겁니다. 어차피 없어지는 법률에 대해서는 잘 안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좀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내용이 여러분들 바로 1번에 나오는 그 박스의 내용이고 성격은 아까 했듯이 그죠? 그 내용입니다. 구속적 계획이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자, 도시군 관리 계획에 그러면은 자, 입안권자가 누구고 보자고요. 자, 이쪽에. 자, 결정권자를 먼저 정리해야 되겠죠. 똑같이 입안권자하고 결정권자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인 집행계획입니다. 도로를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개 도시 안에 짱이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원칙이 누구냐?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입안하여야 한다. 아시겠죠? 해야 된다. 하지만 부산하고 김해랑 또는 부산이랑 양산이랑 두 개 이상 걸쳐 있다. 걸쳐 있으면 싸우지 말고 서로 공동으로 입안하든지 공동같이 입안하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양보해 가지고 입안할 때를 정하든지 하면 돼요. 협의가 안 되면 서로 자기만 입안하겠다고 싸우면은 안 되겠죠. 협의 안 되겠죠. 그때는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윗사람이 국장이 입안할 자를 정해주고 같은 도에 있으면은 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정해줍니다. 그 책이 있어요. 근데 방금 말한 요 내용들은 잘 안 나와요, 시험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로 하는 겁니다. 하여튼간에 원칙은 이렇습니다. 원칙은 이래요. 예배가 뭐냐, 예배. 국장 또는 도지사, 요겁니다. 그러면 국장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있고 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국장은 뭐냐? 국가 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국장이 입안할 수 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국장의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아직 안 배웠지만은 뭐 용도 지역 등등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안 나와요. 광역 계획과 관련된 것은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다. 용도지역 등등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을 때는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원칙이 누구라고요?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이고 예배가 누구다? 국장, 도지사. 그러니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국장이 입안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양을 많이 한다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핵심 폰 잡아가지고 할 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얘도 결정권자에게 결정 신청을 했는데 웬만하면 광역적인 단체는요 본인이 그냥 다 결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입안할 때 저쪽에서 수립할 때 입안할 때는 원칙은 수립해야 된다 또는 입안해야 된다. 예외 수립할 수 있다. 입안할 수 있다. 결정권자는요 원칙과 예외는 그냥 구분을 시켜주기 위한 것이지 둘 다 의무적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중간에 입안할 때나 수립할 때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고 여기서 그냥 구분을 시켜주기 위해 쓴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예.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자, 시도지사 대장입니다. 이게 뭐죠? 대도시 시장 줄임말입니다. 대도시 시장 줄여가지고 대장. 그러면 우리 경남은 창원시죠, 그죠? 경북은 포항시. 항상 이렇게 대장까지는 일반 시와 달리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 누구죠? 특, 광, 특시. 특도, 그다음에 팔도. 대장은 내가 입안해서 내가 결정합니다. 됐죠? 합니다. 두 번째 예외 국장입니다. 국장. 그런데 여기서 하나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특광, 특시, 특도, 대장까지는 본인이 직접 입안해서 결정한다. 여기 일반 시와 군수는 입안은 하지만 결정은 못한다. 누구 찾아가서 결정 못한다? 그죠? 그죠? 일반 시와 군수, 그러니까 양산시나 김해시나, 그 다음에 함안군은 입안은 하지만 결정 못한다. 경남지사 찾아가서 결정받는데 단. 일반 시와 군수가 여기서, 요건 여기 있으니까 일반 시와 군수라는 가정하에 일반 시와 군수가 본인이 직접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때,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계획 수립할 때. 그러니까 지구단위라는 글자 있죠. 이러한 글자가 들어가는 것은 시장군수, 일반 시와 군수도 내가 입안해서 본인이 직접 결정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가 들어가지 않는 말은 못하고 들어가는 것만 일반 시와 군수도 본인이 직접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요것만 알아, 요것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파트 가게 되면은 결정권자가 다르겠죠, 그죠? 얘도 언급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국장이 직접 쉽게 말하면 국장 찾아가서 결정을 받는 경우는 첫 번째, 본인이 직접 입안한 거. 그죠? 직접. 시도도 본인이 입안해서 결정하는데 국장은 당연하죠. 그죠? 국장은 자기가 입안한 것은 본인이 결정하겠죠? 예. 그 다음에 용도 구역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개, 시, 수, 도, 입이 있는데 여기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은 국장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요거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는 게 맞지만 여기 국가계획과 무슨 계획과? 국가계획과 연계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그때는 국장이 결정합니다. 딱 두 개 끝 됐습니다. 개, 시만 개발제한구역 국장이 국가계획과 연계할 때의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장이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수산자원은 누가 합니까? 얘는 해양수산부 장관 줄여가지고 해장. 그 다음에 요거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입지규제 두 가지 누가 합니까? 바로 원칙적인 결정권자가 가지요. 얘가 아시겠죠? 예.
요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개하고 시 요것만 알면 된다. 그래서 결정권자, 즉 위반권자, 결정권자. 그리고 지구 단위와 연관된 것은 일반 시와 군수도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요것이 알면은 요게 정리가 되면 용도 구역 파트에 가서 지정권자랑 똑같잖아요. 결정되는 순간 지정되는 거니까 결정권자는 곧 지정권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용도 구역의 결정권자가 곧 용도 구역 파트 가서의 지정권자랑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얘는 국장 이렇게 다 언급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되죠, 그죠? 여기서 미리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게 뭐냐면은 위반권자에게 여기서 위반권자에게 위반해달라고 제안. 위반점의 주요 위반권자가 누굽니까? 한마디로 행정청. 행정청은 국민이니까 무조건 뭐 수리권자건 뭐 다 행정청입니다. 그럼 뭐 누굽니까? 민간인이, 그죠? 민간인이, 주민들이 부산시에다가 좀 위반 좀 해달라고 뭐 한다고요? 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한다고요? 첫 번째, 주민이. 이때 이해 관계자를 포함합니다. 두 번째, 하는 것이 이런 것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는 것이라 딱 4개만 가능, 4개만. 자, 먼저 책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위반권자는요, 62페이지 보시면 거기 2번에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이 나오죠. 1번 위반권자 및 결정권자, 상가를 1번 위반권자. 그렇죠? 예. 거기 원칙 나오는데 원칙 예배인데 한번 복습할 때 읽어주세요. 하지만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자, 넘깁니다. 자, 결정권자가 나오죠. 예, 쌍가리 2번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나올 겁니다. 거기 이제 원칙적, 그 다음에 예외적 다 나오죠. 그죠? 보시면 아마 여기 정된 걸로 해보시면 돼요.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이고요. 단 하나 참고한다면은 원칙적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가 1번과 2번이죠. 그죠? 전부 다 지구 단위가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 계속 반복할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반권자와 결정권자를 한 순간 넘겨보세요. 잠깐만요. 자, 64페이지 보시면 자, 2번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나오죠. 자,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 뭐라고요? 부합.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저를 보세요. 여기에 원칙과 예배로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근데 원칙과 없이 하면은 뭡니까? 국장, 요까지가 시죠, 그죠? 시도지사, 시장군수입니다. 요걸로 원칙과 예외 없이 줄여버리면은 뭐라고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죠. 얘가 위반권자예요. 결정권자야 뭐 국장, 시도지사, 대장이고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고요. 그렇죠? 예. 얘는 뭐라고요? 국장, 시도지사, 대장은 결정권자이고 대장 대신에 시장군수를 집어넣으면 뭐라고요? 위반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잘 봐주시고요. 상가로 2번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이게 뭐라고요?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권자는 그 말이에요. 국장 등은 즉 위반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줄거세요. 도시군관리계획 도서. 일단은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 밑에 나와 있지만 일단은 그 제목만 보세요. 도서와 그 다음에 이를 보조하는 줄 거예요. 계획설명서.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작성해야 된다. 한마디로 뭡니까? 크게 말하면 거의 지도, 계획도. 3번 도시군 관리 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기반 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 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줄 겁니다. 차등을 두어 위반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시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부산시는 부산시에 맞게, 양산시는 양산시에 맞게. 당연히 차등 두어야 되겠죠. 균등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차등을 두어 위반 반드시 해야 한다. 4번에 볼 거 없어요. 기준! 네, 넘깁니다. 자, 요거예요. 이제. 자, 넘기면 3번 맨 밑에 위반 제한 나오죠. 그죠? 위반 제한. 이럴 때 위반 제한, 주민은 나오죠. 그러니까 이해 관계자 포함해서 하는데 이때는 주민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을 제안할 수 있다. 이 제안서에는 제안하는 자가 줄 겁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합니다. 저를 보세요. 이런 거잖아요. 야, 이 도로가 좁아가지고 우리 동네에 사고가 너무 많이 난다. 도로 좀 넓혀줘. 아니면 옆으로 새롭게 도로 좀 만들어줘 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도로를 넓히거나 아니면 새롭게 도로가 생기는 그곳은 그 위반하는 사람과 그 토지와 관련이 있단 말이죠. 이해됩니까? 이거 넓혀버리면 내 땅 포함되는구나. 그거예요, 그거. 이거 넓히거나 도로 설치하게 되면 나는 관계없는데 우리 앞집 사람 돈 버네. 그럼 안 해요, 그거. 안 한다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뭔가 이해관계 있기 때문에 도로를 넓히거나 만들 때에 내 땅과 근접해 있거나 뭔가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제한하는 겁니다. 그죠? 예. 이럴 때 1번 봐, 1번. 아까 4가지인데 첫 번째 요겁니다. 요거. 전부 다가 아니라 방금 내가 도로라고 말했던 기반시설 이거랑 요거 지구단위 이거랑 구역이든 계획이든 간에 여기 없지만 아까 전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용도 구역 중에서도요 산업 유통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기지산 따라해요. 기지산. 자, 기가 뭐예요? 기반시설. 지는 몇 가지요? 3가지. 그죠? 지구단위 계획, 얘도 3가지.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 그러니까 무조건 지구단위자가 들어가는 거 전부 다. 아시겠죠? 얘는 뭐라고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죠? 딱 하나입니다, 하나. 그 내용이 1번 나오죠? 2번이 바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하고 계획이고요. 3번. 자, 66페이지 3번 보시면 3번에 가가 바로 맨 끝에 뭐라고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이고요. 그리고 나가 이거예요.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요거는 앞으로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계획을 좀 공부하고 정리가 돼야 이해가 돼요. 일단 여기 정리하자고요. 하고 어차피 공부할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에 나가 여기 2번에 포함된 겁니다. 여기 아시겠죠? 여기 지의 기지산의 지의 3가지입니다. 구역하고 계획하고 대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지구단위 들어가는 거 3개 점. 유통개발진흥지구 기지산. 아직 얘도요. 아직 우리가 안 배웠잖아요. 용도지구를. 그죠? 한 바퀴 돌고 와야 돼요.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용도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배울 때, 아, 그때 말했던 가가 가구나. 딱 나올 겁니다. 따라해요. 기지산. 기지산. 잠깐 제가 줄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박스의 3번의 가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안에 있는 내용은 다음 파트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시면 쌍가루 2번 보세요. 제한시 동의요건이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기다 길 넓혀주세요. 길 새롭게 해주세요. 나 혼자 동네 사람들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나 혼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안 해줘요. 그렇잖아요. 그거 연관된 사람들, 그 동네 주민들이 대다수가 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다수가.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봐봐요. 박스 안에 1번 위 제한 대상 중에서 쌍가로 1번에 동그라미 1, 즉 기반시설 있죠. 그죠? 얘만 5분의 4고 나머지는 전부 3분의 2예요. 저를 봐요. 기 5분의 4, 지산 3분의 2. 기 5분의 4, 지산 3분의 2. 그래서 얘는 기 5분의 4, 지산은 얼마라고요? 3분의 2 이상. 방금 소리가 좀 애매했어요. 기 5분의 4 해야 돼요. 기 5분의 4, 5분의 4, 지산 3분의 2. 다 같이 시작. 기 5분의 4, 지산 3분의 2. 한 번 더 시작. 기 5분의 4, 지산 3분의 2. 그 다음에 결과 통보. 자, 입안 제안했는데, 저를 보세요. 했는데 하루고 이틀이고 일주일이고 한 달 두 달이고 없어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통보해 주는데 얼마 내에? 그렇죠. 45일 내에 통보하고 플러스 연장이 있습니다. 얼마? 30일. 그래서 45일 이내에 제한자에게 통보하지만 여건상 좀 더 필요하면은 한 번만 1회에 하나요 30일을 연장할 수가 있다. 자문 4번 저를 보세요. 자문. 만약에 수립관자가 수립할 때 자문을 구하고 싶어요. 자문은 뭡니까? 내가 그 내용을 알고 있다면 필요 없죠. 그죠? 자문은 뭡니까? 내가 뭔가 모를 때에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적이요? 의무적이요? 당연히 의무적이지. 내가 안다면 안 할 거니까. 그게 마지막 줄. 지방도급이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거쳐야 한다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됐고, 그 다음에 6번 비용부담.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입안 제한자 너 때문에 도로 설치해야 돼. 다시 입안내고 결정여자 밟아가지고 이런 쭉 이렇게 입안 결정 절차하는 그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업 비용이 아니라 그죠? 그럼 거기에 드는 비용도 너도 내라 그 얘기지. 왜? 나중에 하면 너도 돈 벌잖아. 나 다 알고 있어. 너도 비용 부담해. 그 얘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입안을 제한받은 자, 즉 입안권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군 관리 계획에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요금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의무적이야. 아시겠죠? 전부를 시키든 일부를 시키든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들어보세요. 만약에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OX. 맞잖아요. 맞죠? 그죠? A 또는 B잖아. A 또는 B. A 또는 B로 할 수 있다. 그러면 A로도 할 수 있고 B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부를 집어넣으면 꼭 맞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전부를 넣습니다. 입안 결정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OX. 맞는 거다. 만약에 들어보세요. 앞으로 하면서 스스로가 의무적이죠. 의무적이잖아요. 스스로가 의무적일 때 있습니다. 가령.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켜야 한다. 한다면은 무조건 두 개 다 나와야지 맞는 겁니다. 스스로가 의무적일 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켜야 한다. 전부를 시켜야 한다. 틀려요. 일부를 시켜야 한다. 틀려요. 그때 무조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켜야 한다. 다 나와줘야 돼요. 아시겠죠? 스스로가 의무적이냐 의무적이냐 이거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위반 절차 보시면, 자, 먼저 보세요.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가 있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줄일게요. 얘도 기초조사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얘는요, 쟤는 공청이지만 얘는 주민의 의견 정신입니다. 처음 있는 거 다 적어볼까요? 그러면 혹시나 모르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공청이라면 아마 둘 다도 광역도시계획을 준정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공청회는 좀 간접적이라면 얘는 직접적입니다. 그죠? 직접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다르기 때문에 빼고 여기 기초조사에 대해서만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아시겠죠? 똑같이 아까 했던 내용대로 도시군 기본계획은 토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달라요. 일단은 그런 내용 들어오기 전에 일반적인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밑에 봐요.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나오죠, 그죠? 자, 그거 보시면은 먼저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에 토지적성 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해라. 자, 들어봐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도시군 기본 계획에 기초조사에 포함되는 것이 토재 맞죠, 그죠? 근데 도시군 관리 계획은 토지에다가 뭐까지? 환까지. 환토제 여기에 포함시켜라. 환토제. 환경성은 더 중요하죠. 지금 당장, 그렇죠? 지금 토지 수용해서 도로 설치하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옛날에 보니까 그 저쪽 강원도 어디에 그 저 터널 뚫을 때에 도롱뇽 죽는다고 환경단체에서 나와가지고 막 데모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그런 것처럼 환경성 검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저를 잠깐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도로, 산이 있다. 좀, 이게 낮으면은 이걸 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를 냈어요. 지금은 이게 안 합니다. 이게 연결시켜줘요. 이렇게. 위에를. 왜? 짐승도 어떡하라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근데 저렇게 해버리면 돈 더 들어가죠. 그죠? 일단은. 깎는 건 쉬운데. 하여튼,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이건 토제. 광역도시계획은 없고, 두 번째 계획은 토제.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은 환토제. 따라합시다. 환토제. 아시겠죠? 4번 보니까 기초조사 등의 생략이다. 생략. 그거 보시면은. 자, 먼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위반하려는 지역이 먼저 기억.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여기. 자, 보세요. 위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생략. 어디 위치? 도심지에 위치한다. 자, 도심지면은 일반적으로 중심가인데 이미 도로 설치되어 있고 건물 다 들어있고 빈 땅이 있어도 이미 과거에 다 했다는 얘기잖아.
그죠? 했는 놈을 또 왜? 그 뜻입니다. 그게 첫 번째 기억이 기억. 도심지 위치, 그 다음 디귿. 요겁니다. 이제 개발이 끝나가지고, 뭐요? 건물 지을 나대지가 없어요. 다 끝났어, 이제. 근데 뭐 끝났는데 무슨 조사를 해. 그죠? 예. 요런 지역들은 기초조사 등등 모든 것들을 생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 니은에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1부터 3까지, 그러니까 기초조사 자체를, 모든 것들을 기초조사든 기환토제. 들어보세요. 요거. 여기에 광역도시계획을 준용하는 기환토제. 모든 것들을 뭐라고요? 생략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기환토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요, 한마디로 생략 얘는 바로 기환토제를 다 말한 거다. 그런데 요와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끔 나오지만은 천천히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메뉴에 1번 보시면 1번. 광역도시계획을 준용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줄을 보니까 바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고 하는 요것만 기만 생략할 수 있는 생략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 파트 때.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여기 있는 내용을 공부하는 거 하고, 그래 여기는 내용을 공부하는 거 있죠. 요거는요 조금 좀 깊이 있게 들어갈 때 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안 보더라도 일단 큰 틀만 잡아놓은 다음에 다음 파트 때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올라가지고 할 거야. 아시겠죠? 다 하는 건 무리입니다. 그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초조사가 되면, 자, 넘겨보세요. 쌍가리 2번. 자, 주민 및 지방의회입니다. 어디, 그죠? 먼저 1번 주민의견 정치인데, 밑에 국장, 시도, 시장 군수는 누굽니까? 즉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건자는 그 얘기죠. 건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 안에 뭐라고요? 반영해야 한다. 항상 그래요. 타당하면 반영하고 타당하지 아니하면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줄 거 봐요.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줄여가지고 안보상 할게요. 국방상, 안보상. 국방상, 안보상. 됐죠? 국방상, 안보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물론 이것도 가라앉아 보니까 관계중앙 행정기관장이 요청한 하시. 국방상, 안보상 요청 시에만. 두 번째, 경미할 때. 이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말입니까? 주민 의견을 생략할 수도 있다. 두 가지입니다. 국방상, 안보상 내지는 경미할 때. 그 경미한 사항이 요겁니다. 여기 경미할 때 여기 요거 경미할 때 요 사항과 같아요. 나중에 한 개 하면 다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니까 뭐 공고 및 열람, 의견 제출, 결과 통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공람 절차이다. 그래 보세요. 공람 절차. 나중에 내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는. 지금은 공람 절차다. 얘는 공청회고 공고하고 열람하는 절차다. 또는 공적인 장부를 열어본다. 뭐 그런 뜻도 있는 겁니다. 공람 절차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뭐 잘 나와 있죠. 두 번째 요거. 그 다음에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뭐 특광, 특시, 누가 하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내용을 보시면 70페이지 의견 청취 보시면 국장 등은 한마디로 위반건자는 나오죠.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무적이죠. 들어야 한다. 밑에 보시면은 자 줄여가지고 요겁니다. 여기 있는 사항을 전부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딱 세 가지만 요 광기 요거요. 일단 따라해봐요. 용광기 반드시 요걸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다. 의무적 청취해야 돼. 안 되겠다. 또 헷갈리니까 의무적 청취. 용광기인데 용이 뭐냐? 따라해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용자 들어가는 거 3개. 자, 따라합니다. 용삼이. 참 이름도 많죠, 그죠? 제가 공부하다가 강의하다가 용삼이 그러면은 저 인간이 싸잡아서 짧게 말하는구나. 아시겠죠? 예. 바로 용삼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딱 보니 환자하는 것 같은데, 그죠? 나 좀 죽여, 지금. 2번.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줄거서요. 광역시설. 이겁니다. 한마디로. 용광할 때. 광역시설입니다. 설치정비, 해당 등등이고요. 용광기, 기의 3번은 뭐라고요? 기반시설. 이겁니다. 근데 지금까지요, 시험에는요, 여기서 용하고 기를 가지고 잘 냈어요. 용하고 기. 됐죠? 거기 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나오는데 많죠, 그죠? 뭐 도로 중, 뭐 주간선 도로, 뭐 철도 중 도시철도 다. 그다음에 거기 알아. 공원도 반드시 듣는 거지만 가로안 보니까 줄거세요. 작은 공원인 소공원하고 어린이 공원 제외한다. 줄거세요. 그러니까 소공원과 어린이 공원은 지방의회 의견을 듣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정도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조사, 주민의견 정치, 지방의회 따라합시다. 요거는 앞에 그 2개는 기, 공, 지, 수. 요거죠. 얘는 뭡니까? 얘는 다 같이 기, 주, 지, 입. 기, 주, 지, 입. 그래서 기, 주, 지, 입까지 하시게 되면 요까지가 이제 이반권자고. 자, 71페이지에 5번에 결정 절차부터는 좀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나머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